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며느리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은 날만 기억이 끊겼습니다. 정신을 차리면 현관 앞에 서 있었고 냄비는 타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야. 사인만 하면 돼. 아들은 제 앞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은행에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상속 위임 서류 접수 완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이 약, 이 서류, 그리고 사라진 시간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자식들을 믿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같이 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사라진 시간의 진실부터 찾아보시겠습니까? 시작하기 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인사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한마디가 이 이야기를 더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의뢰인님, 이 서류 직접 작성하신 게 맞나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약 봉투 사진 단 한 장.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 서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저는 말없이 노트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저는 그저 평범한 시어머니였어요. 아침이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쳤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유진이 약 봉투를 내밀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빨간 볼펜으로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약이에요. 아침 식후 30분. 유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약을 받았습니다.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넘겼어요. 유진은 빈 봉투를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제가 설거지 마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저는 일어나 거실로 향했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 누군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부엌에서 타는 냄새가 났어요. 황급히 일어나 가스레인지로 갔습니다. 냄비 바닥이 까맣게 타고 있었어요. 내가 언제 불을 켰지? 저는 불을 껐습니다. 냄비를 싱크대에 옮겼어요. 찬물을 틀자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손등에 물이 튀었어요. 뜨거웠습니다. 저는 손을 털고 주방을 둘러봤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가 넘었어요. 약을 먹은 게 아침이었습니다. 시간이 사라졌어요. 이상하네.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리모컨은 쿠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뭘 했지? 손바닥을 봤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지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저녁 때였습니다. 유진이 다시 왔어요. 어머님, 저녁 약 드셔야죠. 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약을 받았어요. 이번엔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약을 삼켰어요. 유진이 봉투를 버리려 하자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아, 그냥 내가 버릴게. 유진이 잠깐 멈칫했어요. 네. 아, 네. 그럼 여기 두고 갈게요.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유진은 가방을 챙겼어요. 내일 또 올게요. 편히 주무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약 봉투를 들었어요. 빨간 글씨가 보였습니다. 2025년 1월 8일 저녁 6시 19, 30분. 저는 봉투를 접었어요. 휴지통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아침에 유진이 버린 봉투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녁 약 봉투를 서랍 안쪽에 넣었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아침 분명 약을 먹었어요. 그 뒤로 기억이 없었습니다. 냄비는 언제 올렸을까요? 불은 언제 켰을까요? 내일은 괜찮겠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방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기록이 될 거라는 걸. 그 다음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유진이 약 봉투를 내밀었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물을 마시고 고개를 넘겼어요. 유진은 만족한 표정으로 봉투를 버렸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좀 일찍 갈게요. 저녁에 올게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뒤였을까요? 저는 또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번엔 부엌이 아니었어요. 현관 앞이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 가려고 했지? 기억이 없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 시계를 봤어요. 2시가 넘었습니다. 약을 먹은 게 아침 9시였어요. 또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봤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맑았어요. 그런데 기억이 없었습니다. 유진한테 말해야 하나. 잠깐 생각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가자고 할까요? 아니면 혼자 두지 않으려 할까요? 아직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저녁 6시였습니다. 유진이 다시 왔어요. 어머님, 저녁 약 시간이에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약을 삼키지 않았어요.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유진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손으로 꺼냈습니다.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 드셨어요? 응, 먹었어. 유진은 봉투를 버렸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올게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냈습니다. 약이 들어 있었어요. 화분으로 갔습니다. 흙을 파고 약을 묻었어요. 흙을 덮었습니다. 저는 휴지통을 뒤졌습니다. 유진이 버린 약 봉투가 있었어요. 꺼내서 펼쳤습니다. 2025년 1월 9일 저녁 6시 19, 30분. 저는 봉투를 접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제 보관한 봉투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았어요. 머리는 맑았습니다. 기억도 또렷했어요. TV를 봤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다 들렸습니다. 11시까지 깨어 있었어요. 기억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약을 안 먹으니까 기억이 남아.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진이 또 왔어요. 어머님, 아침 약이에요. 저는 받았습니다. 물을 마시고 약을 입에 넣었어요. 삼키는 척했습니다. 유진이 주방으로 가자 저는 약을 꺼냈어요.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좀 하세요. 그래, 나중에 나갈게. 유진은 웃으며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9시였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1월 10일 아침 9시 약 먹지 않음. 처음으로 기록을 남겼어요. 저는 화분으로 갔습니다. 흙을 조금 파냈어요. 어제 묻은 약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 오늘 약을 놓았어요. 흙을 덮었습니다. 화분을 창가에 두었어요.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뒤로 유진은 약 시간에 맞춰 더 자주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괜찮아? 약 잘 드시고 계시죠? 응, 먹고 있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시선이 조금 달랐습니다. 살피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랍 안에 봉투가 몇 개 모여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펼쳐 확인했습니다. 날짜, 시간이 전부 적혀 있었어요. 유진의 글씨였습니다. 왜 이렇게 꼼꼼히 적어둔 걸까? 저는 봉투를 만지작거렸어요. 약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약 이름은 아니었어요. 이게 뭐지? 검색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더 모아야 했어요. 저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니 기억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질문은 더 많아졌습니다. 유진은 왜 이렇게 자주 올까요? 왜 약 시간을 이렇게 정확히 지킬까요? 그리고 이 약은 정말 제가 먹어야 하는 약이 맞을까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방식으로 약을 피했어요. 입에 넣고 유진이 돌아서면 꺼냈습니다. 화분에 묻었어요. 봉투는 서랍에 모았습니다. 기억은 또렷했어요. 하지만 질문은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K2구민은행 정선자 고객님, 상속 관련 위임 서류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임인 박도연 위임인 정선자.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상속 위임? 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은행에 간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열었어요.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월 7일 오후 2시 30분. K2구민은행 고객센터. 통화 시간 12분. 내가 전화했다고? 기억이 없었어요. 저는 녹취 기록을 찾았습니다. 핸드폰에 자동 저장되어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K2구민은행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저 상속 위임 관련해서요. 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낯설었어요.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네, 고객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선자입니다. 주민번호는 저는 재생을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 전화를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1월 7일을 찾았습니다. 1월 7일 아침 9시 약 먹지 않음 1월 7일 저녁 6시 약 먹지 않음. 제 기록에는 약을 먹지 않았다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통화 시간은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1월 7일 약 봉투를 찾았습니다. 아침 것만 있었어요. 저녁 것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약은?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1월 7일 저녁, 유진이 왔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 기억이 흐릿했어요. 저는 서랍 속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쳤어요. 1월 7일 저녁 것이 없었어요. 그날은 먹었구나.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잠시 멈춰 있었어요. 약을 먹은 그 시간에 제가 은행에 전화를 했던 거예요. 내가 전화를 했다고? 저는 상속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아들 도연이한테 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목소리로 그런 전화를 했을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새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1월 7일 오후 2시 30분 K2구민은행 통화. 내용 상속 위임 서류 접수. 기억 없음. 약 복용 추정. 문자 캡처 있음.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 도연이한테 연락이 갈까요? 며느리 유진이 알게 될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일단은 더 모아야 했어요. 저녁 6시였습니다. 유진이 왔어요. 어머님, 약 시간이에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약을 받았어요. 물을 마시고 삼키는 척 했습니다. 유진은 봉투를 버렸어요. 요즘 많이 좋아 보이세요. 잘 드시고 계시죠? 응, 잘 먹고 있어. 유진은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기록을 다시 읽었어요. 약봉투, 문자, 녹취, 뭔가 패턴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모아야 해. 저는 새 페이지를 열었어요. 해야 할 것이 약 봉투 계속 모으기, 통화 기록 매일 확인 3, 문자 캡처 보관. 처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약을 먹은 시간에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걸.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더 꼼꼼해졌습니다. 약 봉투만이 아니었어요. 통화 기록, 문자, 방문 시간, 전부 노트에 적었습니다. 2주일이 더 지났어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약 봉투가 쌓여 있었어요. 하나, 둘, 셋. 24개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날짜 순으로 펼쳤어요. 식탁 위에 일렬로 놓았습니다. 1월 8일, 1월 9일, 1월 10일. 아침, 저녁. 빠진 날이 보였어요. 1월 7일 저녁, 1월 12일 저녁, 1월 15일 아침. 이날들에 뭐가 있었지?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어요. 1월 7일 K구민은행, 1월 12일 법무사 사무실, 1월 15일 등기소. 전부 내가 전화했다고 되어 있네. 기억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표를 그렸어요. 날짜, 통화처, 약 복용 여부. 하나씩 채워 넣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프린터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기계였어요. 핸드폰 화면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문자 캡처를 출력했어요. 통화 기록도 출력했습니다. 가위로 오려서 노트에 붙였어요. 풀이 손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증거를 3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약 봉투. 둘째, 통화 문자 기록. 셋째, 제 손글씨 메모. 각각 투명 파일에 넣었어요.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노트 맨 앞에 목차를 만들었어요. 기록 시작 2025년 1월 8일. 첫 의심 1월 7일 은행 통화. 현재 1월 22일.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유진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도연이었어요. 엄마, 저예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들어왔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 유진이가 말하던데 약도 잘 드신다면서요? 응, 먹고 있어. 도연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식탁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노트는 이미 서랍에 넣어둔 뒤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요즘 생각한 게 있는데요. 도연이 말을 꺼냈어요. 이 집 관리가 좀 힘드시죠? 계단도 있고. 아니, 괜찮아. 아니에요. 유진이랑 제가 봐도 걱정돼서요.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건물 관리 위임 동의서인데요. 저는 서류를 받았어요. 부동산 관리 업무 위임 동의서. 위임자 정선자. 수임자 박도현.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엄마가 편하시라고.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나중에 볼게. 엄마, 지금 사인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나중에. 도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네, 알겠어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도연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곧 나갔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1월 22일 오후 3시 도연 방문. 건물 관리 위임 동의서 제시. 서명 거부. 그 밑에 적었어요. 아들 도연이는 며느리 유진이와 함께 움직이고 있음.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약 봉투에 적힌 이름을 검색했어요. 졸피뎀.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면제. 단기 기억상실 부작용 있음. 의사 처방 필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어요. 수면제? 저는 불면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먹고 있었을까요? 유진이 준 거야. 저는 손을 떨었어요. 약 봉투에는 유진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약 이름. 전부 유진이 적은 거였어요. 의사 처방도 없이? 저는 약 봉투를 다시 펼쳤습니다. 병원 이름도 없었어요. 처방전 번호도 없었습니다. 저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약 이름 졸피뎀, 용도 수면제, 부작용 단기 기억상실, 처방전 없음, 제공자 서유진 며느리. 그 밑에 적었어요. 내가 약을 먹으면 기억이 사라진다. 그 시간에 누군가 내 목소리로 전화한다. 상속, 건물 관리, 등기. 그날 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모았어요. 약 봉투, 통화 기록, 문자, 방문 기록. 전부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확인할 차례야.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예약. 저는 상담 날짜를 잡았습니다.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노트 맨 뒤에 적었습니다. 1월 25일 오전 10시 법률 상담.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1월 25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노트를 가방에 넣었어요. 약 봉투, 출력물, 전부 챙겼습니다. 유진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도연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였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가방을 꼭 쥐었어요. 노트가 안에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이 보였어요.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맞아줬어요. 예약하신 정선자 의뢰인님이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작은 상담실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둘. 저는 앉았어요. 잠시 후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변호사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어요. 기록 시작 2025년 1월 8일.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약 봉투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통화 기록. 문자 캡처. 변호사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말없이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 약은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며느리가 줬어요. 병원 처방전은요? 없어요. 변호사는 약 봉투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졸피뎀이라고 적혀 있네요. 수면제입니다. 알아요. 검색해 봤어요. 이걸 드신 뒤에 기억이 없어지셨다고요? 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 통화 기록은 전부 의뢰인님 핸드폰에 남아 있나요? 네, 다 있어요.
녹취도요? 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변호사는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월 7일 K구민은행, 1월 12일 법무사 사무실, 1월 15일 등기소. 전부 본인 목소리로 되어 있다고요? 네. 들어봤어요. 내 목소리 맞아요.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변호사는 문자 캡처를 받습니다. K구민은행 상속 관련 위임 서류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서류 직접 작성하신 적 없으시죠? 없어요. 서명도요? 한 적 없어요. 변호사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의뢰인님,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노트 뒷부분을 펼쳤습니다. 1월 22일 오후 3시 도연 방문. 건물 관리 위임 동의서 제시. 아들분이 직접 동의서를 가져오셨다고요? 네. 서명은요? 안 했어요. 변호사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며느리분과 아드님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변호사는 펜을 놓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째, 처방전 없이 약을 복용하게 한 건 불법입니다. 둘째, 그 약으로 인해 의사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전화 서류 작성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사기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어요. 셋째, 의뢰인님이 기록해 두신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노트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이 기록 아주 잘 정리하셨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할 수 있어요. 선택은 의뢰인님 몫이고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죠? 경찰 조사가 들어갑니다. 며느리분과 아드님 모두요. 저는 손을 모았어요. 떨렸습니다. 생각 좀 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변호사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하세요. 은행에 가서 위임 서류 접수 상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등기소에도 가보세요. 혹시 건물명의 변경 신청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혼자 가기 힘들면 제가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하시고 다시 연락 주세요. 저는 노트를 가방에 넣고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의뢰인님이 지금 잘하고 계세요.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버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은행에 가야 해. 혼잣말이 나왔어요. 등기소도.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K구민은행 위치를 검색했어요. 내일 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 유진이 서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산책 좀 했어. 가방까지 들고요? 유진의 시선이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응, 그냥. 저는 문을 열었어요. 유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오늘 약 시간인데 제가 챙겨드릴게요. 나중에 먹을게. 지금 드셔야죠. 유진의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강했어요. 나중에. 저는 가방을 방에 두고 나왔습니다. 유진이 약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약이요. 오늘은 안 먹을래. 왜요? 매일 드셨잖아요. 그냥 오늘은 괜찮아. 유진은 봉투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내일 꼭 드세요. 유진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열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1월 25일 오전 10시 변호사 상담 완료. 다음 은행 확인. 변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확인만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변호사 명함도 챙겼어요. 오늘은 은행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K2구민은행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섰어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자산관리 상담 마이너스 37번. 저는 대기석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으로 꼭 쥐었어요. 3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창구로 갔어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속 위임 서류 확인하러 왔어요. 성함이요? 정선자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잠시 후 화면을 봤습니다. 네, 나오네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1월 7일자로 접수되셨네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상속재산관리 위임 동의서입니다. 제가 직접 온 거예요? 전화 상담으로 진행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서류 취소할 수 있어요? 직원은 잠시 멈췄습니다. 일단 서류 내용 먼저 확인하실래요? 네. 직원은 파일을 출력했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어요. 저에게 건넸습니다. 상속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위임인 정선자. 수임자 박도현. 위임 내용 부동산 매매임대 정권. 저는 종이를 봤어요. 맨 아래 서명란이 보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이 서명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네. 하지만 전화로 본인 확인하셨는데요. 내 목소리로 전화했을 수도 있지만 나는 기억이 없어요. 저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제 서명 확인해 보세요. 신분증 뒷면에 제 서명이 있었어요. 직원은 서류와 비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확실히 다르네요. 직원은 상담실장을 불렀습니다. 중년 남자가 왔어요. 무슨 일이시죠? 서명이 다릅니다. 실장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신분증과 대조했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객님, 이건 위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일단 접수 중단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단만 해주세요. 실장은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접수 취소 완료했습니다. 서류는요? 폐기 처리됩니다. 저는 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실장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저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등기소.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등기소 위치를 확인했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등기소에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이 보였어요. 저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건물 등기 확인하러 왔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제 건물 주소를 말했습니다. 직원은 검색했어요. 명의 변경 신청 들어와 있네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언제 신청됐어요? 1월 15일자로 접수됐습니다. 신청인은요? 정선자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직원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네요. 위임장? 네, 박도연 씨 명의로요. 저는 책상을 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철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직원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썼습니다. 명예 변경 신청 철회. 신청인 정선자. 서명했습니다. 제 글씨였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1월 26일 K2구민은행 위임 서류 취소 완료. 1월 26일 등기소 명예 변경 신청 철회 완료.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한동안 눈을 감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짓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만이 아니었어요. 아들 도연도 함께였습니다. 둘이 같이 움직였던 거예요. 제 집을, 제 재산을 제가 모르는 사이에 가져가려 했던 거예요. 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일어났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어요.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진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연이 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유진은 없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쳤어요. 모든 기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든 게 확인됐어요. 은행 서류, 등기소 신청,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이대로 조용히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말할 것인가. 그날 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모든 게 확인됐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유진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또 안 받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약 드리러 갈게요. 10시쯤 뵐게요.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현관문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체인도 걸었어요. 그리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해야 할 것. 새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1. 건물관리업체 계약이. 통장관리 본인 직접 3. 새 주소 확보 4. 이사. 저는 펜을 놓았어요. 목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머리는 맑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부동산 관리 대행 서비스. 업체 번호가 나왔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건물 관리 맡기고 싶어요. 주소 알려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건물 주소를 말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내일 방문 상담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해요.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부동산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원룸을 검색했어요. 조건을 입력했습니다. 서울 외곽 1인 거주 보증금 적은 곳 역 근처. 몇 개가 나왔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를 메모했어요. 하나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10시였어요. 유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계세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도연이 전화했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려왔어요. 또 안 받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유진이 연락이 안 된다는데. 저는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갔어요. 원룸을 봤습니다. 작았어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이 컸어요. 이걸로 할게요. 보증금은 8천만 원, 월세는 40만 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월세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아무도 모르는 주소가 필요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제 글씨로 또박또박 썼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스를 꺼냈어요. 옷을 챙겼습니다. 많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담았습니다. 노트, 약봉투, 기록물. 전부 가방에 넣었어요. 오후에 업체 직원이 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건물 관리 맡기시는 거죠? 네. 임대료 수금, 시설 관리, 전부 저희가 할게요. 좋아요. 계약금 입금 계좌 알려주세요. 저는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는 여기로 입금해 주세요. 직원은 메모했어요. 계약서를 2부 작성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가졌어요.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나왔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박스 2개, 가방 하나. 택시를 불렀어요. 짐을 실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새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내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박스를 놓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의 부재중 전화가 15통이었어요. 유진의 문자가 20개였습니다. 저는 전부 지웠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도록 설정했습니다. 도연도 유진도.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월 29일 이사 완료 새 주소 가족에게 알리지 않음 전화 더 이상 오지 않음.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닫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꺼냈어요. 창가에 놓았습니다. 앉았어요. 밖을 봤습니다. 낯선 거리였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숨을 쉬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이제 정리는 됐어. 저는 창밖을 봤어요. 더 할 건 없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도 떨리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한 번 더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기록 시작 2025년 1월 8일.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봤어요. 1월 29일 이사 완료. 노트에 적힌 날짜를 다시 세어봤어요. 3주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닫았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집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부엌에서 물을 끓였습니다. 찻잔을 꺼냈어요. 차를 우렸습니다. 김이 올라왔어요. 저는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차단된 번호 알림이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17통. 문자 미리 보기가 떴어요. 어머니,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화면을 내렸습니다. 알림을 지웠어요. 차를 다시 마셨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월 29일 이사 완료. 그 밑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월 5일 혼자 잘 지냈다.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출근하는 사람, 학교 가는 아이들.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몰랐어요. 저도 그들을 몰랐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어요. 마트에 가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괜찮았어요. 마트는 조용했습니다. 카트를 밀었어요. 채소를 골랐습니다.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많이 사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담았습니다. 계산을 했어요. 봉투에 담았습니다.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계단을 올랐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냉장고에 넣었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간단했습니다. 상을 차렸어요. 혼자 앉아서 먹었습니다. TV를 켜지 않았어요.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릇을 씻었습니다. 물이 따뜻했어요. 수세미로 문질렀습니다. 헹궜어요. 물기를 닦았습니다.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오후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갔습니다. 괜찮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하늘이 붉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가만히 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괜찮았어.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괜찮겠지. 목소리가 작았어요.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를 다시 꺼냈어요. 오늘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월 5일 혼자 잘 지냈다. 그 밑에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약 봉투는 없다.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서랍에 넣었습니다. 닫았어요.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쉬었어요. 고요했습니다. 전화도 울리지 않았어요.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차를 끓였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2월 6일 오늘도 잘 지낸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셨어요.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기억에서 사라진 시간을 되찾기 위해 선자는 하나둘씩 기록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조용히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선언도 큰 소리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힘든 일이 계속 찾아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그날을 버티게 했습니다. 오늘도 잘 지낸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여운으로 남았나요? 비슷한 경험 혹은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힘든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선택과 존엄이 존중받는 하루이길 바라며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